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11월 월간 레포트입니다. 속도를 빠르게 해서 시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0월을 돌아보고 11월을 준비하는 영상인데요. 한 달 정도를 기준으로 끊어서 리뷰, 복귀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는 지난 10월, 코스피서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코스피는 지난 10월 등락이요 2.61% 하락했는데 일봉, 주봉, 월봉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의 일봉입니다. 최근 지난 금요일의 하락으로 10월 마지막 거래일의 하락으로 중요한 곳까지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주봉을 봐볼게요. 주봉으로 봤을 때는 올해 2450선은 과거를 돌아봤을 때도 좀 저항이 될 수 있는 곳이었다는 것을 주봉에서 알 수가 있고요. 월봉을 보면 이게 얼마죠? 제가 미리 그어놓은 한 2200선이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코스닥 봐볼게요. 코스닥은 지난 10월에 6.54% 하락했습니다. 6.54%. 일봉, 주봉, 월봉 봐볼게요. 일봉은 이렇습니다. 767포인트 전후에서 10월 마지막 주에 반등이 나왔었고요. 주봉을 보시면 주봉에서도 일봉에서와 마찬가지로 767포인트 전후가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월봉을 보면 조금 더 볼 수 있어요. 일봉과 주봉에서는 767포인트 전후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월봉을 보면 한 738, 740선까지도 조금 더 중요한 하락 지지선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난 10월 양시장을 보시면 어떻죠? 이 자료는 뭐죠? 10월 한 달간 위에는 코스피, 아래는 코스닥 한 달 동안의 수급 주체별 수급 현황입니다. 딱 보셔도 아시겠죠? 10월 한 달간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만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에서 한 달 외국인 기관의 순매매를 규모를 보면요. 순매매 규모는 크지 않아요. 약간 좀 관망에 가까운 그런 상황. 물론 10월 마지막 주에 메이저들의 매도 규모는 컸었지만 한 달간만 놓고 보면 순매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수급 큰 거 아니었고요. 근데 기관이 지난 10월 한 달 동안 무려 1조 5천억 원을 매도했으니 기관의 매도 규모는 컸다, 상당했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한 달간 이 자료 그동안 제 영상 꾸준히 팔로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자료는 뭐죠? 지난 10월 한 달간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뽑은 자료인 거죠. 지난 10월 한 달간 코스피에서 외국인 기관,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이 순매수한 상위 20개 종목씩입니다.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눈에 들어오는 종목들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한 종목씩 클릭해서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종목에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이 함께 양매수한, 동반 순매수한 종목들은 좀 더 향후에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수급은 어떤지, 아직 3분기 실적 발표가 안 나왔다면 3분기 실적 발표는 어떻게 나오는지 등 관심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렇죠? 여기만 봐볼까요?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지난 10월 달에 순매수, 어떤 종목을 순매수 많이 했냐면 LG화학과 삼성전자 순매수 1위, 순매수 2위 종목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여기는 순매수한 종목만 나타낸 거지만 기관은요, 정반대였어요. 기관은 지난 10월 한 달간 반대로 기관의 순매도 1위, 순매도 2위가 삼성전자, LG화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정반대였던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월 말을 정리하면서 종목을 살펴보시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미 확인해 보신 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빠지면 매수할 주식 세 번째 기업인 한솔케미칼도 네, 여기에 리스트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빠지면 매수할 주식 두 번째 기업인 서울반도체 기관 순매수 2위에 올라와져 있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또 11월 첫째 주 수급 관심주로 뽑은 PSK, 테스도 올라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한 달간 순매수 상위 종목에 그쵸? 네. 각자가 다를 텐데 한 번씩은 네, 관심 종목이 있나 없나 그쵸? 순매수, 동시 순매수는 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1월 전망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국내 증시 주요 이벤트 이렇게 두 가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날짜는요, 모두 현지 시간이에요. 네. 역시나 첫 번째는 미국 대선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과연 승리하느냐, 민주당의 상원 장악 여부가 키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MSCI 한국지수 편출입되는 종목들이 있겠죠. 편입될 종목으로 거론되는 종목에는 SK바이오팜, 두산중공업, SK케미칼 등이 있습니다.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일단 거론되고 있다는 거죠.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11월 중에 화이자, 모더나의 임상 3상 결과 발표 가능성 등이 주요 이벤트가 될 텐데 물론 시장에는 긍정적인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정성 문제로 시험이 다른 제약 바이오업처럼 중단되지는 않아야 되겠죠.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대선 바로 다음 날, 그쵸? 미국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채와 주택 저당 채권 매입량 확대 방안이 검토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유예 여부도 이제 기타 이슈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 테두리 그렇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1일 일요일 날 당정 협의를 열어서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협의에 따라 이르면 주중 최종 합의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제 연말이 코앞이다 보니 기준이 하향되지 않기를 개인적으로도 바랍니다. 미국 대선과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현지 시간 11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총 538표 중에 얼마를 얻어야 되죠? 네, 270표를 얻어야만 합니다. 두 후보 간의 전국 지지율 격차는 7.4%포인트지만 8개 경합주에서는 그 격차가 2.6%포인트에 불과하니까 어떻게 될지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궁금해할 수밖에 없고. 이런 가운데 저도 영상 올렸지만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2016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대선 당일 결과 집계 마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전 투표에는 우편 투표도 포함되니까 그런 거죠. 현장 투표와 달리 부재자, 우편 투표의 개표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지금 보시는 연두색 테두리 자료는 주요 경합주의 8개 주죠. 자료입니다. 개표 시작, 지지율 격차, 사전투표율, 선거인단 10월 29일 기준이고요.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날은 11월 1일 일요일입니다. 두 후보 간의 승패는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에서 갈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는 선거인단이 29표, 펜실베니아는 20표죠. 만약 바이든 후보가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은, 지지율 격차 얼마? 1.2%포인트. 여기서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플로리다에서 승리하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은 희박해질 수 있습니다. 희박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곳이 선거인단 20표를 차지하는 펜실베니아인데 혹시 모르니까 펜실베니아의 최종 집계 결과 발표일이 언제죠? 물론 개표는 11월 3일 하지만 최종 집계 결과 발표일은 펜실베니아가 11월 11일입니다. 요 날짜 혹시 모르니까 참고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비록 외국인이 10월 29일 목요일 또 10월 30일 금요일 코스피에서 각각 얼마씩 매도했죠? 목요일날 약 5,400억, 금요일날 9,800억 대규모 매도를 기록하긴 했지만 글로벌 코로나 재확산이 심각한 상황이고 미국, 유럽 등 이처럼 대외 변수가 이처럼 불확실하다면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되면서 원화 약세가 심해질 수도 있을 텐데 어떻죠? 10월 말에 외국인이 좀 매도하니까 환율이 1130원대로 올라오면서 원화 약세가 일부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10월 한 달간 어떻죠? 원달러 환율 계속 하락했잖아요. 한 달 내내 원화 강세 흐름이 이어졌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한국이 역시나 코로나를 잘 통제하고 있는 점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의 경우 인구수 대비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추석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과거 경험상 확인되는 것은 뭐죠? 미국 대선 전에는 증시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였잖아요. 그쵸? 대선 전, 디데이 40 며칠부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그게 추석 전이었고요. 그쵸? 이번 역시나 대선 전에 변동성이 컸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선 앞인데 지금 변동성 굉장히 커졌잖아요. 또한 미국 대선 직후에는 증시가 조정을 받지만 대선 후 얼마요? 대선 후에 약 15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증시가 상승 흐름을 재개했다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11월 초반에 변동성 확대를 염두해야겠지만 염두하시되 여유를 가지시고 급할 필요 없어요. 급할 필요 없이 좋은 기회를 잡으려는, 낚아채려는 준비를 하고 있으시다면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분명 변동성이 커지는 와중에도 메이저들이 그동안 많이 사 놓았고 많이 팔지 않는 종목에 대해서는 지수가 안정을 찾기 시작할 때부터 지수가 상승하는 것보다 더 큰 상승률을 보이면서 보다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변동성이 커지더라도 시장에 대한 관심은 지속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외면하지 말라는 거죠. 그쵸? 힘들 때는 같이 힘들고 좋을 때는 같이 좋아하고 또 기회를 만들고 찾아가자는 얘기죠. 그쵸? 10월에 이어서 11월에도 화이팅입니다.
이번 11월 월간 레포트 지금 영상은 11월 1일 일요일 밤에 멤버십 등급 가족분들께 우선 제공되었던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물 아래에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유익한 자료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